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스닥 힘 좀 내나 싶더니 또 밀렸네요. 이게 실적 시즌에 빅테크들 실적이 지금 안 좋죠. 메타나 아마존 다 지금 곤두박질 쳤는데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차트상. 제가 10월 26일 날 21.5달러 지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깼죠. 그러고 나서 어제 또 그냥 이렇게 깬 게 아니죠. 올라가다가 깨고 어제도 또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9달러까지는 지지를 해줬는데 사실 오늘 19달러 밑으로 밀리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하락 추세로 일부 전환되는 경우, 그러니까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건 무조건 좋진 않죠. 올라가야 되는 입장에. 그리고 지금 특이한 거는 요게 10분봉입니다. 10분봉에서 보면 이게 장 마감했어요. 5시에 마감을 하고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죠. 근데 어제도 그랬거든요. 그저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감을 딱 끝낸 이후에 그냥 폭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실적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거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좋은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좋다기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개인이 팔았을까요? 제가 볼 때 저는 안 팔았거든요. 우리 TQ 모아 가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저는 안 파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뭐 하락했는데 왜 팔겠습니까? 그죠? 그럼 누가 팔았을까요? 네, 금융기관이 팔았겠죠. 그래 놓고 개인도 샀겠지만 이게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폭락해 놓고 올라간다. 그리고 딱 19를 넘겨주죠. 여기 보면 M밴드의 하단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들어 올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매수세가 이 정도로 셀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듭니다. 개인도 사겠지만 아마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닐까. 예, 뭐 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가격은 지켜주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희망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19 깬다고 희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소개팅을 성공 못하는 결정적 이유라는 요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개팅은 1대1이 하는 거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하는데 나 싫어하나 봐. 이쪽도 나 생각을 봐.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극적으로 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든 이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분에게 매력을 어필해서 날 좋아하게 만들겠다는 이런 공격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아요. 이러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실패라기보다는 좋은 결과로 그리고 진도가 나가기가 힘들죠. 관계 발전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이런 게 김구란님께서 MC 보셨던 솔로 워즈라는 미팅 게임이 있었나 봐요. TV에서. 저도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카피가 사랑하기 쉽지 않다. 살아남기 쉽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같은 미팅이라도 남녀 만나는 거 미팅 소개팅 똑같죠. 그런데 생존이라는 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여자가 적고 뭐 여자 5명에 남자가 20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 싫어하나 봐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될걸요? 경쟁 붙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내 매력 할 줄 아는 거 없는 거 쓸데없는 농담까지라도 다 던져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냥 나 싫어하나 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나 봐. 그냥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데 그냥 뭐 계속 조금씩 사가면 되지.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주식은 좀 적극적이어야 돼요. 이 와중에도 분명히 수익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쪽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포트를 구성해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 소개팅 얘기를 드렸던 가장 큰 이유도 이 결과가 정해져 있거든요. 2030 세대 남녀 성비 추이를 보면 과거 자료가 이렇죠. 예, 남자가 많아요. 근데 앞으로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되냐, 더 커지더라고요. 남자는 훨씬 많아지고 여자가 줄어듭니다. 그럼 진짜 결혼 못하는 남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오는 팩트죠.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2번씩 재혼하시면 모르겠는데, 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팩트라는 거예요. 여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가 적기 때문에 결혼 못하는 남자가 생깁니다. 그럼 주식도 어떻습니까? 제로섬 게임이죠. 누군가는 수익을 내면 누군가는 잃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평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 안 하면 나는 계속 손실 볼 수 있는 확률도 커집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인 대응, 저는 많이 당부 드리는 편이고, 자, TQ1봉에서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상승이 나왔죠. 이 추세선을 깨면서 반등이 됐고요. 결국 그 다음엔 저점 추세선 연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깨지는 시점에서 다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추세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락 추세선을 그었을 때 고점을 연결한 거죠. 깨고 나왔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2, 3일 이렇게 밀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높은 가격 87이죠? 91.6에서 여기까지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버텨오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예, 저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지만, 예, 저도 여기서 한 53달러? 예,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켜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긴 시간을 지켜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 변동폭은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 예, 위쪽에서 사신 분들은 이때 가면 이 마이너스 폭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는 건, 제일 중요한 건 현금 유동성 확보라고 말하면 쉽죠. 근데 현금이 있어야죠. 남아 있으면 좋은데 안 남아 계시면 반드시 반등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반드시 반등할 때, 예, 손절이라도 하시고, 그 예수금 갖고 계시다가 다시 내려가면 재매수 하시고, 예, 이거라도 하시면 됩니다. 예,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예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금을 안 쓰기 위해서. 그러나 계좌는 크게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 우리가 매매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활용하는 S밴드 시스템은, 자, TQ1봉에서 보면 요 N밴드, 예, 이제 새로 정립한 N밴드인데요. 요 위아래 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N밴드와 S밴드를 동시에 이탈하거나 닿으면 하락이 온다.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이탈하거나 깨고 내려가면 반등이 한 번 온다는 거죠. 반등이 온다고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과거부터 계속 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예, N밴드 상단과 S밴드 닿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예, 하단부 닿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검노선을 타고 올라가는 요 구간이 상승인데, 요 구간에서는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딪히는 게 S밴드 분홍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 위쪽 라인들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닿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그럼 요 하단에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락 구간에서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네, 닿았죠? 아래쪽 닿고 반등. 근데 검노선을 못 뚫고 다시 내려왔죠? 여기서 닿고 또 다시 반등. 예, 이런 패턴을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도 하단 S밴드 파란색 라인하고요. N밴드 이제 벗어났죠?
이러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상부에서 N밴드 상단 그리고 S밴드 상단 여기 또 부딪히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또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왔는데 여기 또 왔죠. 그럼 이제 올라갈 차례입니다. 폭이 어떤지는 가봐야 알지만 여기서 보시면 내려왔죠. 위쪽에 검노선이 꽤 높은 구역까지 있습니다. 이 범위가 넓죠. 거기까지 뛰어넘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강하게 나오긴 해요. 지금은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 딱 붙어 있고 여기서도 내려갔다가 검노선 부딪혔다가 내려갔다가 검노선 부딪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갔죠. 구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잘 공부하세요. 지금은 그냥 뭐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이건 기대감만 넓혀주는 거죠. 그리고 뭐 11월 초에 FOMC 발표, 금리 확정 발표가 있겠지만 75bp든 50bp든 100bp든 지금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더 세게 오르냐, 더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냐, 똑같은 거잖아요. 상승했다가 원위치 하나, 그죠? 하락했다가 원위치 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변수가 아니니까 지금 어쨌든 저는 반등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밀리더라도 여러분 매수하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10분봉을 제가 요새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변동이 너무 크니까. 근데 10분봉도 동일한 로직이에요. 상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N밴드 상단과 S밴드를 동시에 돌파하면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N밴드 하단에 닿고 또 반등하죠. 그리고 쭉 따라갑니다. 여기를 못 갔으니까 하락이겠죠. 쭉 하락해서 내려오다가 여기 거의 근처에 와서 다시 반등. 또 여기서 또 꺾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는 결국 여기서 또 닫고 내려왔죠. 벗어나지 않아요. 쭉 내려왔는데 닫고 뭐 반등이 이제 조금씩 각도가 세니까 크게 못 움직이는 거죠. 하락이 이제 지금은 10분 봉상으로는 센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상승 추세는 맞는데 10분 봉으로 보면 뭐 2, 3일 상간으로는 올라가기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등을 하더라도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속 밀리니까요. 밀리는 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절대. 올라가려면 한번 쭉 치고 올라가 줘야지 지금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도세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새벽에 어제는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추매 구간이긴 하지만 반등을 염두에 둔 추매는 아니다. 이렇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쫙 밀렸는데 자, 여기서 호재가 나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N밴드를 터치했습니다. 하단 터치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격을 올려줬으니까 오늘 오른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거 반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도 반등을 해줬으면 하길 바라고 좀 밀리더라도 이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25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25일에 요 116개 있던 거를 다 익절을 했어요. 8에서 10% 사이에서 전부 다 익절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게 된 거죠.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폭락해서 24개가 남은 게 아니고요. 24개를 새로 산 겁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 12%를 갔다가 마이너스 12%를 또 왔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새벽에 계산해 보니까 18달러까지 빠졌을 때 마이너스 12가 또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4%를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뒀으면 저는 돈을 못 벌었겠죠. 하지만 스윙 계좌 적절히 활용해서 그래도 돈을 이거보단 많이 벌었죠. 5, 60만 원 번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정도면 적극적 대응 아닐까요? 그래서 주식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지금 장기 계좌에도 이게 364였던 게 지금 447까지 늘었죠. 이거를 매도해서 수익 난 거 이쪽으로 전부 다 넣고 있습니다.
이 넣고 있는 이유 간단하죠. 20%까지 마이너스 20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쭉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지만 저는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손절을 하더라도 뭐 TMF 이거 지금 제가 손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46이지만 280에서 많이 줄였죠. 예,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여기서 손실만 뭐 150 이상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 계좌는 더 늘었죠, 자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맞고요. 90분봉에서 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꺾이는데 가만히 있을 필요 뭐 있냐는 거죠. 요때가 팔고,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M밴드 넘고 S밴드 딱 넘는 이때 파십시오. 일부러 익절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면 내려오니까 또 여기 왔잖아요. 이제 사야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고 있다. 예,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다고 따라 사시지는 마시고, 예, 제가 보는 차트 시스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다 하고 있어요. 예, SQ로도 수익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고, TQ도 자동 매수 통해서 이런 거죠. 올라갈 때도 사겠다는 겁니다. 22.7. 예, 어제 21에서 이게 올라가서 22.7, 뭐 23 이렇게 가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평단가 높아질지 몰라도 수익률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줄겠죠. 왜? 상승이니까. 그렇게 해서 익절 구간을 빨리 당기는 거고요. 하락할 때 찜찜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찜찜해서 애프터 지정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장 마감하고 자꾸 빠지니까 애프터 지정가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격을 18, 18이죠. 네, 18, 17달러까지 이렇게 나눠서 걸어놨어요. 설마 사질까 했는데 진짜 사졌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래서 어제 18달러까지 사졌더라고요. 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21달러에도 어제는 사줬고, 20일도 사줬고, 22도 사줬고, 새벽에 0534, 그쵸? 0658까지 사셨습니다. 예, 알 수 없으니까 지금은 주식을 오래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냥 대응만 잘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를지 내릴지 고민하면 주식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우리가 TQ로 수익을 많이 내서 부자가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주가가 떨어진다고 기분 나쁠 필요는 없습니다. 좋게 생각하시고 방금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는 장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저는 이 일 동안 그래도 스스로 150점은 줍니다. SQ에서도 벌었고 그 다음에 TQ에서도 높을 때 팔고 아래에서 또 샀으니까 그러면 참 잘한 거 아니겠느냐, 스스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자님들도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하면서 주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TQ, LOC하고 지정가 매매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매도하시고요. 지금 프리장 가격 1937이니까 익절이나 손절하실 분들은 윗가격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가 매수. 자, 이 LOC 매수를 여기도 걸지만 애프터 지정가도 거시라는 거예요. 애프터 지정가도. 그러면 지금같이 마감하고 확 떨어질 때 어떻게 된다? 매수가 된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PI도 여기 가격 있고요. SCHP, 그 다음에 SOXL, TCL, SQQQ까지 전부 다 활용을 하셔서 적극적인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 2차 전지 레버리지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제 것도 보니까 수익률이 지난달부터 지금 30%를 넘어 30% 가까이 됐습니다. 저도 이때 샀거든요. 그때 지수 폭락할 때 우선은 안 되겠다. 2차 전지 주들이 흐름이 좋길래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 이거 매수하십시오. 안내드리고 저도 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달 만에 근 30% 수익이 나서 지금 계속 익절하고 새로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달걀을 한 바구니에만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TQ에도 담고 국내 주식에도 잘 가는 녀석들한테 담는 거죠. 대신 엄한 애들, 물려있는 애들에서 물타기 하는 건 반대입니다. 네,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애들은 하시면 좋고, 네, 이 밴드 스윙, S 스윙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 S 스윙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닿았죠? 그리고 N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럼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럼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검노선 쪽에서 따라서 움직이다가 또 떨어지면 여기서 또 사서 올라가죠. 그럼 요 근처 가서 파는 거죠. 물론 이게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못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주식의 방향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워낙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못 갑니다. 어느 정도 가요? 절반 정도 간다는 거죠. 딱 절반 왔잖아요. 그쵸? 고점 대비 여기를 고점이라고 했을 때 대략 절반이 여기인데 지금 딱 그 위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뚫고 갈지 내려갈지 사실은 내려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윗꼬리도 달았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간다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길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그렇게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건 현대건설 기계인데 3일 전에 제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한 이유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네, N밴드 하단을 터치했죠. 2주 전에 터치했고요. 올라가면서 여기 검노선 근처까지 와서 20일 이평선 뚫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3일 동안 대략 그래도 11% 정도 수익 난 것 같아요. 오늘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 이평선 가지요. 저항받아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C라인도 여기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빼고 나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다시 살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요령 있는 투자자신 거예요. 자, 2차전지 ETF를 말씀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이제 또 막 사겠다고 하지 마시고 좀 조정을 받으면 지금은 그럼 안 사면 되는 거냐? 아니죠. 조금씩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사고 조정 이만큼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수 ETF가 또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여기 S밴드 닿았죠? N밴드 벌써 통과했습니다. 내려갔다가 이번에 다시 반등하면서 왔죠? 네, N밴드 통과했는데 높이가 이 높이를 뚫지는 못했어요. 올라는 갔는데 뚫고 위로 그 슈팅 나오지는 못하고 꺾였죠. 그래서 저는 애매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윗꼬리도 달았고. 자, 에코프로는 떨어지는데 지금 타이거 2차전지 레버리지는 오르고 있잖아요. 종목하고 지수가, 그 섹터별 지수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분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TQ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메타가 떨어진다고 TQ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빠지는 거 아니고 만약에 메타가 빠지더라도 다시 테슬라나 애플이 위로 쳐주면 TQ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폭넓게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같은 지금 2차전지 소재주의 대장주죠. 갑자기 떠올랐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은 저는 매도하지 않고 갖고 있어야지. 에코프로는 우선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했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와서 검노선 지지하는 거 보면 여기서 살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분할 매수할 건데, 자, 왜 안 팔았냐? 똑같은데요. 여기 한번 통과했죠? 이 N밴드 상단을 통과해서 떨어졌습니다. 검노선도 뚫고 내려왔죠. 구름대에서 지지받았죠. 여기 구름대에서 지지받고, 여기서 저기 수익을 내고 익절하고 여기도 익절이었어요. 이전에 사놨기 때문에 다 익절하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자, 다시 슈팅이 올라가죠. 상승을 가는데 공간이 남아 있어요. 에코프로는 다 버렸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꺾이더라도 얘는 고점을 돌파한 상태거든요.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왔죠. 그럼 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고 두 종목 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기관이 지금 현저하게 던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매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종목 하나가 좋다 이런 거보다는 알 수 없잖아요. 예, 에코프로 BM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럼 에코프로 BM 사셔도 되겠죠. 그래서 취사 선택만 하실 수 있으면 주식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예,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서는 오랜 기간 잘 버텨오셨어요. 그래서 점점점 기회와 좀 가까워지고 계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상승 하락 이런 것보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흐름은 중요하죠. 근데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TQ를 매수할 것인가 매도할 것인가, 비중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남는 금액을 어디다 대체 투자 또는 자산을 조정을 해 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 운용에 대한 걸 더 신경 쓰시고 훈련하시면 분명히 내년 내후년 지나서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늘 응원하고요. 오늘도 상승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